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자, 제가 아프기 전에 치과에 좀 정기적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참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치과에 안 오는 걸까요? 사실 치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치과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요 시기 전에 좀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와서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이게 예전에 여기가 조금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조금 괜찮아졌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나니까 좀 아프고, 또 좀 참을만 했는데 좀 지나니까 또 아프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 아파지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통증도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계속 꾸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서 피가 철철 나면 이게 병원에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치과 질환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속에서 골마 터지는 거죠. 제가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버텨도 되는 건가? 우선 이제 충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충치는 이에서 칼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가 이제 물러지는 거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부스러지고, 그 다음번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스러지는 덩어리가 커지면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이 뚫리면 그 다음번에는 거기에 때가 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만색의 충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의 제일 바깥쪽 겉에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얀색, 그죠? 이걸 보통 범랑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랑질에는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바깥쪽의 범랑질이 홀라당 다 썩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치과에 오겠어요? 안 오시겠죠. 자, 그래서 범랑질이 다 썩어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이가 썩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동안에 모르고 살아요. 나는 아픈 데도 없고 뭐 치과 안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그러다가 이 바깥쪽의 층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면 동굴이 쭉 뚫리겠죠? 그 이제 두 번째 층에 얘가 도달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층은 바깥쪽에 있는 범랑질보다 조금 더 강도가 약한 딱딱한 이빨이래요. 이걸 보통 우리가 상아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아질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약간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초반부엔 잘 안 나타납니다. 조금 시린 것 같은 느낌도 있다가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죠? 상아질이 차근차근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충치인 거죠. 이에서부터 칼슘이 빠지고 이가 없어지는 거. 그럼 이제 상아질의 중간쯤 지나가면 이제부터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야, 오늘 이 이빨 이상한데? 이거 치과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버틸 수 있단 말이죠. 이걸로 좀 덜 씹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잘 버티면 그 다음번에 상아질이 다 없어질 정도로 구멍이 뚫려요. 그럼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조그만 구멍이지만 이게 터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범랑질을 통과하고 상아질을 통과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 세균들이 모여있는 감염된 조직이 어디 도달하느냐? 이의 가장 안쪽 부분에 도달을 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신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경이라고 하는 자리에 피가 도는 거예요. 이가 딱딱해 보이지만 이의 안쪽에는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 피가 돌고 있는 자리에 닿기 직전쯤 되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번에 피가 닿는 그 신경 내부 조직에 닿으면 이제 감염이 갑자기 확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범랑질에는 세균이 먹고 살기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쪽에서 음식물 찌꺼기 같은 밥을 계속 줘야 세균들이 이를 계속 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아질에 들어가면 상아질에는 그 내부에도 약간의 주워 먹을 것들이 있답니다. 보통 그걸 우리가 유기질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피에 닿으면 어때요?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세균들이 확 증식을 하면서 치아의 가장 안쪽 부분에서부터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픕니다. 물론 그 전에 아프고 시려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프고 시려서 치과에 왔을 때 치과 의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범랑질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내가 발견했다면 상아질까지는 손상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겠죠. 또 상아질의 중간 부분 정도 됐을 때 띄엄띄엄 아팠다가 안 아팠다 할 때쯤 왔으면 이렇게 신경 가까운 데까지는 안 가도록 내가 어떻게 중간에 조치를 해줬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또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끝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얘를 다 충치를 제거하려고 보니까
아유, 저기 밑에 신경하고 혈관이 비쳐 보여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경치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를 지나서 이미 신경까지 감염이 돼서 왔다. 그거 어떡하죠? 어떻게 참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갑자기 염증이 확 생겼다가 또 좀 괜찮아지기도 해요. 또 확 생겼다가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럼 오늘 무지하게 아팠다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참아서 또 뭘 하죠? 일상생활 해야죠. 일하러 다니고 뭐 바쁘니까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정말 이를 악물고 참으면 내부의 신경이 완전히 다 감염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피가 아니고 고름덩어리가 이빨 안에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는 딱딱한 걸로 다 덮여 있잖아요. 그럼 이 만들어진 고름이 어디 가겠어요? 뿌리 끝을 타고 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뼈 안에서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고름주머니가 고름이 많이 생성될 때는 땡땡 붓습니다. 그럼 아프겠죠? 근데 이렇게 붓다 보면 이놈도 어딘가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어딘가를 쑤셔요. 어디요? 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쑤셔서 기를 냅니다. 그러고선 어디로 나올까요? 잇몸 있는 데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가 볼록 부어요. 이게 뭐예요? 뼈 속에 있던 고름. 치아로부터 만들어진 고름이 뼈를 뚫고 나와가지고 살을 뿡뿡하게 부풀어뜨린 겁니다. 그럼 풍선 불듯이 고름 주머니가 차겠죠.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살이 점점 팽창하다 얇아지면 어딘가 톡 터집니다. 그럼 고름이 쑥 빠지겠죠. 그럼 또 괜찮아요.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겪으신 분들은 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중간중간에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럼 뭐 또 아팠는데 아유 바빠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뭐 좀 괜찮아지고 여기 있는 고름주머니는 뿡 나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없어지고 그럼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살았던 거죠. 이제 이 정도까지 되면 아주 심각하게 신경치료를 해도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걸까요? 제일 부분에 바깥층 범랑질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번에 상아질이 망가졌고 그 다음번에 내부에 있는 신경조직인 치수라고 얘기하는 게 감염이 됐고 그 고름이 뿌리 끝으로 갔고 뿌리 끝에 모여있는 고름이 살을 뚫고 나왔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치과 의사가 못 본 경우예요. 이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요때만 봤어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는 치과 의사 중에는 왜 이제 왔느냐 좀 일찍 오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뭘 하다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죠. 예.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아유 이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바빴는지 그렇게 아픈 걸 참고 어떻게까지 버티고 살았구나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건 치과 의사의 마음이지 치료 방법은 결국은 신경치료를 고생스럽게 하든가 아니면 뽑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아무 증상이 없을 때요. 그 범랑질에도 충치가 시작할 때 그때 치과에 가서 혹시라도 내 입안에 시작된 충치가 있어요. 이 충치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늦었다면 약간이라도 느낌이 있으면 또 가서 괜찮은지 봐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증상이 있을 때는 참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때마다 정형외과에 갈 수는 없어요. 왜요? 내가 어저께 노동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허리가 아픈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그러면 병일 수도 있지만 어저께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어깨도 그렇죠.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든가 아니면 너무 노동을 열심히 했으면 다음날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죠. 이거는 일시적으로 몸에서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저녁에 오징어에다 땅콩 말아가지고 맥주를 미친 듯이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모르는데 오징어를 무지하게 물어뜯었나 봐요. 그럼 다음날 어때요? 이쪽 이빨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럼 며칠 지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상한데 또 병원에 가보자. 여기가 좀 이상한데 또 병원에 가보자. 이럴 필요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사람 몸이니까 그죠? 아팠다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그 이에 주기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든가 혹은 이 통증의 주기가 짧아진다든가 아니면 통증이 정상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심하다든가 이런 가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선택 기준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치과에 가보는 게 좋긴 좋은 거죠. 자, 충치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제이나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칼슘이 빠집니다. 언제요? 밥만 먹으면 칼슘이 팍 빠지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건 빠져나간 칼슘이 도로 달라붙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붙었다가 녹았다가 칼슘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반복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이 빠지고 회복이 안 되면 그때부터 현미경적인 충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진행돼서 사람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몰라도 치과 의사가 보면 이게 정말 초기 충치를 찾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때 요걸 좀 도와주면 이 충치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충치 막는 건 제가 저 채널에 와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식습관 조절하셔야 되고 칫솔질 조절하셔야 되고 바꾸셔야 되죠. 그 다음에 불쏘치약 열심히 쓰셔야 되고 또 치과에서 불쏘도포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그러면 이게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아제까지 진행됐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파내야 됩니다. 더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파내고 간단하게 때우면 이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깊이 파고 때우는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면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증상을 느끼기 전에 치과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 아프고 힘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춰서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방어기전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도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동물의 본성이 저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생의 세계에서 호랑이가 아파요. 사자가 아파요. 혹은 얼룩말이 아파요. 그럼 얘가 아픈 티를 내면 어떻게 되죠? 왕좌에서 쫓겨나요, 사자는. 그 다음번에는요, 얼룩말은요? 아, 저놈 잡아먹어야겠다.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프더라도 정상적인 것처럼 하려는 게 생존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그래도 말을 할 수 있고 주변 배 의사도 있고 또 뭐 엄마 아빠도 있으니까 아프다고 찡찡거리기도 하지만 저 구석에는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전문가가 질병의 초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가요? 아주 자주 가는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띄엄띄엄 가더라도 꼭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치과 의사의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쪽 얘기를 했어요.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데 이거 과연 버텨도 되는가? 충치에 관련된 얘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